독일 출신 감독 빔 벤더스. 그가 일본의 배우 겸 프로듀서 야쿠쇼 코지와 합작해 만든 영화가 지난 칸 영화제에서 화제였습니다. 나무주연상까지 수상했던 이 작품, 과연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작품의 주인공 히라야마. 그는 매일 아침 거리에서 들려오는 청소 소리에 눈을 뜨는 중년 남자예요. 이렇게 이른 아침마다 규칙적인 준비를 끝내고 그가 향하는 일터는 도쿄의 공공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의 바닥부터 벽, 세면대와 변기에 이르기까지 정말 꼼꼼하고 깨끗하게 청소에 임하는 사내죠. 물론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화장실 청소를 하는 히라야마를 지저분하게 느끼는 사람도 제법 있어요. 껄렁거리는 동료 청소부 타카시는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하냐며 그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히라야마는 어떤 불평불만도 없는 과묵한 성격이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해내죠. 이때 히라야마의 캐릭터성과 작품의 내러티브 구조를 살펴보면 참 단조롭게 느껴집니다. 영화 속에서는 큰 사건이 딱히 존재하지 않아요. 그저 주인공 히라야마의 일상이 매일같이 반복될 뿐입니다. 어째서 히라야마는 이토록 따분하게 보이는 삶에 열심히 임하며 살아갈까요? 그리고 왜 평단은 이토록 따분할 수 있는 작품에 깊이 매료됐을까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실 히라야마의 일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름의 행복이 느껴집니다. 예컨대 집에서 이런저런 식물들을 키우고 일이 끝난 후에는 목욕탕에 방문해 피로를 풀며 단골 식당이나 선술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따분한 아저씨라고 치부하기에는 제법 멋진 취미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출근길에는 카세트 테이프에 담긴 올드팝을 듣고 나뭇잎 사이로 밀려오는 햇살을 오래된 필름 카메라로 기록하며 동네 서점에서 산 소설을 읽다가 잠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뭐 사실 이 정도만 되더라도 제법 멋진 일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반복되는 것 같은 그의 삶을 제대로 파헤쳐보면 나름의 변주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라야마의 일상에서 그 변주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이뤄져요. 예를 들어 화장실을 청소하던 중 길을 잃은 꼬마아이를 도와준 이후 소리 없이 인사를 주고받은 것, 독특한 화장실 사용법을 물어본 외국인에게 나름의 설명을 하는 등 화장실 이용자들과의 만남이 있죠. 그 밖에도 근무지 주변에서 종종 마주치던 노숙자와의 무언의 교류, 동료 청소부의 여자친구였던 아야와 함께 들은 히라야마의 소장품, 카세트 테이프의 음악 소리 등이 관객들에게 묘한 평화로움을 전달해요. 그리고 이 모든 변주 속에서 그의 삶의 태도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과묵하지만 묘하게 그 속에서 따뜻함과 행복감이 함께 느껴지죠. 그렇다면 영화는 이 사내의 평범한 일상과 그 변주가 주는 독특한 감정선, 그리고 톤 앤 매너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화가 다른 작품들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화면비에 있습니다. 본 작품은 최근에는 제법 보기 어려웠던 4:3 화면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마 이 화면비가 낯선 관객들이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영화들과 더불어서 아날로그 TV에서 볼 수 있던 화면이죠. 이 영화는 왜 이렇게 독특한 화면 비율을 사용했을까요? 우선 주인공의 일상을 비롯해 영화 자체가 주는 아날로그틱한 톤 앤 매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작품의 주인공 히라야마의 삶을 보면 아날로그라는 단어가 절로 떠오릅니다. 오래된 동네 목욕탕에 방문하고 카세트 테이프와 필름 카메라를 좋아하는 그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혹자는 그런 그의 모습을 두고 그냥 최신 트렌드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스포티파이를 음반가게로 여겼던 히라야마에 대한 영화의 태도는 아날로그스러운 매력에 대한 따뜻함이 물씬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영화의 독특한 화면 비율이 그 매력을 함께 유지하는 훌륭한 장치로 작동하는 거죠. 더불어 4:3이라는 화면비는 최근 사용되는 넓은 화면에 비해서 담을 수 있는 화면이 좁은 만큼 몰입도가 높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화면에 인물이 특히나 크게 담기는 만큼 인물 중심적인 서사에 활용하기 딱 좋은 화면비 중 하나죠. 이때 본 작품 자체가 주인공의 일상에 집중한다는 특성을 살펴보면
감독이 해당 비유를 선택한 이유를 어렴풋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잘 쓰이지 않는 영화의 화면비가 주인공의 행동과 표정은 물론 히라야마를 둘러싸고 있는 일상적 풍경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아무튼 이제는 보기 힘든 아날로그 감성의 연출 덕분에 관객의 입장에서는 작품에 깊이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두 사건을 생각해보면 모두 작품의 중후반부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먼저 히라야마가 조카 니코와 만난 것, 그리고 호감을 품은 단골 선술집의 사장이 그녀의 전 남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것이죠. 이 지점들에서 관객들은 히라야마의 내면에 있는 슬픔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니코의 엄마, 그러니까 히라야마의 여동생과 관계가 불편하다는 점에서 그가 가족들과 소원해졌음을 느낄 수 있어요. 운전기사까지 고용하는 동생의 모습을 볼 때 어쩌면 화장실 청소부인 히라야마가 제법 유복한 집안 출신일 수도 있겠다는 어렴풋한 생각도 함께 들어옵니다. 단골 선술집 사장에게 호감을 느끼던 그의 모습에서는 관계에 대한 일종의 그리움이 느껴지기도 해요. 손님들이 그녀를 마마라고 불렀다는 걸 돌이켜 생각해보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히라야마가 느끼는 슬픔 혹은 결핍의 감정선을 대사나 행동으로 직접 표현하는 대신 일종의 여백을 선택합니다. 히라야마의 말을 빌리자면 지금은 지금이기에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모습이죠. 떠나는 조카와의 마지막 인사, 선술집 사장의 전 남편과 나눈 일련의 대화와 그림자 놀이가 딱 그런 모습이죠. 이는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나온 표현 코모레비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코모레비는 나뭇잎 사이로 일렁이는 햇빛, 그 찰나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어쩌면 이게 히라야마의 인생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흐린 하늘과 함께 비가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고 때로는 너무나 힘겨운 하루를 보내기도 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그저 따분한 일성이 무의미하게 반복된다고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 속에 스며든 작은 변주들을 온전히 느끼며 밝은 햇살처럼 완벽한 하루의 순간들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제법 낭만적인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또한 멋지고 완벽한 나날 아닐까요? 요약하자면 영화 퍼펙트 데이즈는 화장실 청소를 업으로 삼은 히라야마의 일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그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일종의 패턴을 발견하기도, 그 패턴을 벗어난 변주들에서 새로움을 느끼기도 하죠. 그리고 결국 이야기의 핵심은 그 속에서 행복과 평화를 찾아내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영화 퍼펙트 데이즈에 대한 제 평점은 8점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씬에서 관객들은 히라야마의 표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모를 그의 표정은 우리들의 삶을 담은 것 같아요. 때로는 슬픔이 흐르다가도 찬란하도록 아름다운 지금 이 순간순간의 행복이 차오르기도 하죠.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 하루도 결국 그런 모양새일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루가 차곡차곡 모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평범함 속 찬란한 변주, 그것만으로도 완벽한 인생이요. 라는 한 줄 평 또한 함께 남겨보고 싶습니다. 영화를 다 보니까 비바 라 비다라는 표현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인생이여 만세라는 뜻으로 멕시코의 화가 프리다 칼로의 유작, 그리고 콜드플레이의 음악으로 알려진 표현이죠. 그 표현을 통해 평범함과 변주가 오가는 우리 모두의 세계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찬란하게 빛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랄게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